안녕하세요.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AMPM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실전 블로그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전체 10강이고요. 그 중에 벌써 5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쯤 와서는 이제 글감이 떨어지고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난감할 시점인 것 같아서 실전 블로그 글쓰기 자체를 뒤쪽에 두려고 하다가 일단은 앞쪽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의 내용입니다. 실전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글을 쓰는 것과 모르고 글을 쓰는 것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글을 쓰시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 포스팅 블로그를 쓰실 때 어떻게 글 쓰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성 포스팅을 쓰실 때, 그리고 홍보성 포스팅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상글, 정보성 글, 홍보성 글을 나눈 이유가요. 일단은 많은 유형이 카테고리별로 일단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대분류로 나눴던 것들이 일단은 세 개의 명확한 구분에 의해서 내용을 쓰실 때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상글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일상글, 생활글을 쓰실 때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보성 글 같은 경우는 내 블로그의 검색 유입자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홍보성 글 같은 경우는 나의 나의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전략적으로 아니면 블로그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글을 쓰시면 내용이 어떻건 간에 일단은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알고 쓰셨으면 하는 블로그의 기본적인 뭐 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키워드를 알고 글을 쓰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글쓰기 이전에 내가 쓸 키워드, 어떤 걸 검색해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하고 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은 그 키워드로 인한 상위 노출되는 글들의 형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을 보실 것 같으면 뭐 어디 추천 여행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값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이미지가 20장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텍스트가 한 2000자, 뭐 많게는 3000자에서 3500자 이상,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의 양이 뭐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 상위 노출된 글들의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된 글들에 비해서 텍스트의 양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 이미지의 양이라든지 동영상의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글을 쓰실 때 전략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정해져 있는 틀인데, 말 그대로 키워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할 것인가, 여기 적혀 있네요. 적절한 키워드의 반복, 본문 내용의 적정한 키워드의 반복,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의 여부인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뭔가 따라가겠다고 영상 같은 경우를
아주 선호를 합니다. 영상을 넣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영상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쓰시던 간에 일단은 뭐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보성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글인지 없는 글인지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라든지 그 글에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시던 간에 그 키워드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어야 블로그 글이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체류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블로그 글에는 정보성 내용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합니다. 단 뭐 라면 끓여 먹었어요에서 라면 나만이 알고 있는 라면 레시피 정도라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 유사문서 피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본인 글에 같은 주제를 쓴다고 하셨을 때 동일한 그 내용을 반복하셔서 포스팅 간에 유사 문서로 인해서 검색 누락이 된다거나 어뷰징으로 뭐 저품질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본인 글을 본인이 뺏기시는 경우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사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자기 글을 자기가 뺏겨서 동일한 글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조금 피하셔서 글을 작성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요 정도의 구성만 알고 글을 쓰셔도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조금 쉽게 유입자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시 정리 한 번 더 드리자면 키워드를 정하고 글을 쓰시라. 그리고 키워드는 상대방이 검색해서 들어올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이 검색에 또 그 검색에 그 키워드 정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상위 노출된 글들을 분석하셔서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내 글의 양이라든지 그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작성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같은 거 넣으시면 좋고 유사 문서가 안 되도록 자기 글을 자기가 뺏기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블로그 글쓰기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글을 쓰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블로그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난주부터 요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더 좀 저도 어이가 없는데 많은 블로거 분들도 그렇고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뭐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주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의 노하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진 생각은 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읽는다입니다. 책이든 블로그를 읽든 남의 블로그를 읽든 뉴스 기사를 읽든 요즘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요. 그죠? 영상 컨텐츠도 있고 TV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읽는다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컨텐츠에 많이 접해 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 본인이 쓸 수 있는 글감에 대한 양이라든지 지식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글을 쓰실 때 글 내용이 풍성해진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요. 저처럼 꼭 책을 100권 읽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정보성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써본다. 이건 일단은 글쓰기에 관한 책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 베껴 써본다, 뭐 어떻게 쓴다, 뭐 공감되도록 쓴다, 뭐 타인의 글을 뭐 보고 뭐 어떻게 한다, 쓴다 뭐 한데 결국에는 쓴답니다. 일단은 어떤 글이든 써보셔야 돼요. 남의 걸 베끼건 자기가 창조로 뭐 새로운 글을 쓰시더라도 일단은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이든 뭐 쓰셔서 올리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초기에 하도 쓸 게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시를 올렸습니다. 지금 문예부였는데 고등학교 때 썼던 좀 부끄러운 시도 올리기도 했었고, 뭔가 일기성 글 저도 막 쓰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일기 같은 글도 쓰고 체험 후기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워드가 딱 정해지면 어떤 글을 쓰시더라도 일단은 뭐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때나 글을 쓰셔서 2천자 채우시더라도 키워드의 내용이 명확하게 반복이 되고 제목에 있고,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 주저리 두서없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고 나가셨다면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례로 제가 아주 많이 뭐라 하고 다니는 블로그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연차 관련된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상위 노출된지 확인했는데, 제 거 위에 교회 목사님이신지 뭐 모르겠는데 기도문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연차를 뭐 법적으로가 아니라 그 종교적으로 바라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이렇게도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기도문을 써도 검색 로직에만 맞으면 상위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걸 보고, 이게 블로그에 글 잘 쓴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인 글뿐만이 아니라 일단 검색 로직에 잘 맞는 글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다음으로 평소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 블로그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주식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이 어떤 뭐 전체적인 뭐 흐름이라든지 뭐 국제 정세가 주식 뭐 타격을 어떻게 주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 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글감으로서 글을 쓰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걸 예상하고, 그 폭락하기 조금 전에 서킷 브레이크와 어, 주식이 떨어질 때 뭐라 그러죠? 서킷 브레이크에 대한 글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사이에 그게 상위 노출되면서 제 블로그가 갑자기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전에 뭐 6만 들어왔던 뭐 그런 쪽의 글 같은 경우는 주유수당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의 의견, 추측성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 핫 이슈를 와가지고 뭐 상위 노출되고, 당시에 검색 순위 뭐 10위권 안에 하루 이틀 정도 유지되면서 제 글이 뭐 32만 명이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의 글이 32만 명이 본 글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일단은 결과값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만의 시리즈를 만든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1조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글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블로거분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뭐 글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 뭘 쓸까, 그 다음날 뭘 쓸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법조항 1조부터 2조, 3조, 4조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날짜를 안 빠지고 거의 뭐 출퇴근 기록하듯이 뭐 할 수 있어서 꾸준히 글 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일상 포스팅 블로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초보 블로거 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일상 생활 포스팅, 블로그 글쓰기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이고 공감되는 글을 쓰시라. 뭐 서로 이웃을 유도하는 글, 키워드가 있는 글쓰기,
일상 글에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일상 포스팅, 블로그 글쓰기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가 있는 글쓰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에 날짜만 적고 블로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스타가 아니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내가 연예인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그런 일기 같은 글을 남들이 들어와서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매일매일 뭐 하시는 거에 주말에 했던 행동들에 있어서도 키워드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로 이따가 설명 한번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개인적이고 공감되는 글을 써야 된다. 이게 남들이 썼던 남들의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 일상 포스트라면 포스팅이라면 본인 일상을 쓰셔야 돼요. 남들의 일상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쓰셔야 되고 못해도 본인 가족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감되는 글을 쓰기. 공감되는 글이 어떤 글일까요? 일단은 본인이 타인의 블로그를 많이 들어가 보신다면 그분들한테 가서 공감을 눌러보세요. 하트 공감 버튼이 있어요. 그걸 많이 눌러보시면 상대방이 저도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이건 글쓰기가 아니라 내가 공감을 많이 눌러주고 다니면 하트를 뭐 많이 눌러주고 다니면 상대방이 나를 하트를 많이 눌러주게 되는데 일단은 공감되는 글쓰기 이전에 공감되는 글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나도 그렇게 공감되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을 만드시고 그분들의 글들을 많이 보시면 공감되는 글쓰기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그 이웃들한테 가서 댓글을 달아주고 좋은 정보네요 한마디 해주면 그분들도 와서 공감되는 한마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상 교육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셔서 상당히 고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상 포스팅을 하실 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과 이웃을 늘리는데 이 일상 포스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 서로 이웃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해드릴 건데 이웃과 서로 이웃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스팅 제목에 서로 이웃 환영, 서이추 환영 이런 글을 제목에 넣고 본문에도 한 두어 번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샵 서이추 환영, 샵 서로 이웃 환영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서로 이웃 추가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블로거를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일단은 일회성으로 날아갈 내 블로그 글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추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요거를 지금 이웃이 한 2,000, 3,000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서 일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상 글에서도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키워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주말에 일단 제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글로 옮기면 좋을지를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랑 산책을 갔다 왔다고 쳐요. 아들이랑 산책을 갔다 오고 우리 점심 때 집에서 짜파구리를 해서 가족이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가는데 집에 뭔가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하는 업체를 좀 불러가지고 연락하려고 했더니 급하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한 편 재밌게 봤습니다. 뭐 그런 글을 한 편의 블로그에다가 쓴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일기죠. 근데 아무 쓸모없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여러 개로 쪼갠다면 여러 편의 쓸모있는 정보성이 들어간 일상 블로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제가 놀러 갔던 이제 산책했던 공원이 서울숲이라고 칠게요. 서울숲 아이랑 산책하기 좋은 서울숲 베스트 코스 3 이렇게 제목을 첫 번째 정해 보고요. 두 번째로 점심시간에 해먹었던 짜파구리 아빠가 해주는 요리
나만이 아는 짜파구리 레시피 뭐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컨텐츠를 하나 짜고요. 세 번째로 뭐 집에 누수가 되는데 뭐 자가 확인법, 누수 단독주택 누수 자가 확인법 뭐 그런 식으로 확인 방법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하나 짜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드라마 봤던 거를 어떤 뭐 이화 후기 뭐 어떤 캐릭터 무슨 드라마에 누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일상 블로그도 정보도 들어가 있고 키워드도 들어가 있는 그런 풍성한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쪼개서 글을 쓰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블로그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일상 블로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조금 풍성한 일상 블로그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제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인데요. 정보성 포스팅 글쓰기, 정보성 블로그에 포스팅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 정하기입니다. 키워드를 먼저 정하시고 키워드를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그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다른 블로거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검색을 하셨을 때 그 결과값을 보시고 내가 그 글들과 유사문서에 안 걸리면서 내 글이 그 글들보다 텍스트량이 조금 더 많고 이미지가 조금 더 많고 동영상이 들어간 글로 더 높은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글을 많이 쓰시면 일단 그 주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전에 교육에서도 요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키워드를 먼저 정하시고 검색에 어떤 결과값이 오는지를 보고 전략을 짜신 다음에 일단은 본문 내용에 키워드를 최소 5번 그리고 7번을 기본적으로 7번 이상 정도 추천드리고요. 한 20번 가까이 뭐 반복이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일단은 제 블로그에 검색이 로젝이 맞아서 들어오신 다음에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다면 제 글이 좋은 글로서 인정받고 나중에 상위 노출이 계속 될 거고 이탈률이 워낙 높다면 들어오셨다가 한 3초 보고 나가신다. 내 이웃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라고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그렇게 하면 조회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 블로그 지수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다이아로직에서는 체류 시간을 좀 많이 본다. 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 블로그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정보성 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 한 6분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330초 정도더라고요. 오늘 하루종일 보니까 330초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기본 전체 블로그의 평균적인 체류 시간은 한 2분 정도 됩니다. 130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정보성 글을 많이 적으면 지수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는 이 체류 시간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제가 쓰는 글들이 근로기준법 몇 조 이렇게 돼 있으면 근로기준법 몇 조를 쳐서 들어왔을 때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규정에 대해서 들어와서 보셨을 때 연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쭉 나열했으면 그걸 갖다가 본인이 이해해야 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한 번 읽으시고 두 번 읽으시고 법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3번 읽으시고 4번 읽으셔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댓글 다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상당히 많이 답변해 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내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문의 키워드 반복하시고 이미지와 동영상 첨부에 있어서는 요즘 예전에는 픽사베이 같은 그런 사이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글감 찾기에서 무료 이미지도 검색해서 링크를 그대로 연동해서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픽사베이스 찾아서 쓰면 이미지가 동일한 걸 다른 사람도 쓰고 저도 쓰고 하는 관계로
이게 전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를 피해갈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서비스로 사진을 스톡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감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에서 글쓰기 할 때 옆에 글감을 누르시면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픽사베이에서 오는 사진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본인이 넣고 언스플래시에서도 오네요. 이게 픽사베이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무료 이미지 제공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이미지 업체들의 사진을 뭐 여기 본인이 따로 받으셔가지고 업로드 안 하셔도 여기서 찾아서 넣을 수 있다는 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남자애들 볼까요? 남자분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출처가 같이 뜨네요. 그리고 글감 추가 여기에 여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붙일 수도 있고요. 동일한 곳이기 때문에 출처가 같아졌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이미지 넣는 게 더 편해졌다.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건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를 다시 개설을 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쉽게 동영상 만드는 방법, 프리미어 아니라도 쉽게 동영상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요즘 동영상에 대해서 뭐 많이 만들기를 현안이 되어 있는데 우량의 양질의 동영상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내 컨텐츠와 맞는 동영상을 일단은 무조건 동영상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영상을 무조건 만들어서 붙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교육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홍보성 포스팅 글쓰기. 요 이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이나 뭐 기업체의 블로그 운영하시는 마케팅 담당자분들, 저희 이제 마케터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홍보성 포스팅 글쓰기 자체에 대한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마케터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본인이 맡고 있는 광고주분들의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그 블로그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조회수도 낮고 글은 꽤 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10개 중에 5개는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게 유사 문서의 회피입니다. 뭐 제일 큰 게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의 글을 자기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분양 사업을 하시는 경우면 뭐 예를 들어서 종로 푸르지오 2차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종로구 푸르지오 2차 뭐 이렇게 구라고 하나요? 동이라고 하나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분양, 전문, 임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목도 똑같이 본문 내용도 똑같이 이미지도 똑같이 전부 내용을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똑같이 올리시는 거예요. 1포스팅을 하시고 계신데 1일 1포스팅인데 문제는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계속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나쁜 행동, 어뷰징, 뭐 치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이버에서 유사 문서로 파악이 되면 뒤에 올리셨던 글은 당연히 검색 누락이 되는데 그게 본인 글을 본인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리시게 되면 그 어뷰징 행위로 판단하고 그 글을 저품질로 떨어진다거나 블로그 자체의 지수를 상당히 낮춰버려가지고 검색이 안 뜨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유사한 문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시는 경우는 절대 없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경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경우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알바를 잠깐 했을 때 블로그로 알바를 했을 때 이걸 겪고 바로 저한테 뭐 체험단이라고 하나요? 기자단이라고 하나요? 글 주셨던 분을 상당히 뭐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진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간판 사진을 회사 간판 사진을 찍는데 뭐 찍고 한 발짝 옆에서 다시 찍고 옆으로 가서 다시 찍고 해가지고 그걸 한 100장 찍어가지고 100명한테 유포해서 100명한테 똑같이 올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은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사진인데 아니다. 우리 새로 찍어서 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새로 찍은 사진일까요? 근데 일단은 뭐 테두리 색깔 바꾸는 걸로 그 새로운 사진이 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새로운 사진이 됐다. 이런 것들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유사 사진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걸릴 수가 있고요. 동영상 새로 만드는 것도 테두리 색깔 바꾸는 거, 필터 걸어가지고 색깔 바꾸는 거 그런 것도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키워드 주제라든지 그 내용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유사한 사진, 유사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계속 꾸려 나가시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사진이나 오히려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복을 하실 것 같으면 텍스트를 다른 걸 쓰셔가지고 아무 그라데이션 바탕에다가 텍스트를 다르게 써서 올리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 유사문서랑 안 걸립니다. 오히려 그게 낫고요. 제목도 그냥 1, 2, 3, 4, 5, 6, 7, 8로 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일한 글을 쓰실 때 동일한 주제로 반복돼서 글을 쓰시는 데 있어서 좀 본인 컨텐츠가 너무 적다 하면 타인의 블로그에 뭐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타인의 블로그에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블로그 키우는 거에 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블로그를 어떻게 잘 쓸까 이런 내용인데 남의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상위 노출하시라 이거는 뭔가 주제에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다. 홍보하실 때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동일한 글을 좋게 쓰셨어도 지수가 낮으면 본인 블로그에 지수가 낮으면 상위 노출될 수 없으니까 다른 블로그에 올려주십사 아니면 내 상품을 체험해 보시고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라 그렇게 좀 체험단을 권유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 방문자 유도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때 뭐 부동산 업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제를 줬을 때 저는 다양하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그분들이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고 정보성 키워드로 풍성하게 블로그를 꾸리면 결국에는 홍보성 내용도 같이 알려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홍보성 글 자체도 쪼개고 쪼개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단위까지 쪼갠다면 그것조차도 정보성 키워드가 돼서 홍보성 글이 정보성 글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저희 가산동 푸르지오 2차라고 할게요. 계속 푸르지오 얘기하는데 2편의 세상으로 할까요? 2편의 세상 2차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컨텐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분양만 하면 끝이에요 라고 하시는 사장님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걸 쪼개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의 어떤 층이 로얄층일까요? 뭐 일단은 동일한 컨텐츠를 반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가산동 2편한 세상 2차는 반복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몇 평형 단면도 몇 평형 뭐 분양가 뭐 그렇게 하고 가산동 가산동 몇 평형 아파트의 뭐 평균적인 평당 단가 뭐 그런 것들을 정보로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부동산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은 저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기출문제를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정보성 키워드를 하셔가지고 일단 문제풀이를 하셔도 정보성 키워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일단은 많이 쪼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조차도 일반인들에게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쪼개서 글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블로그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홍보성 글을 쓰는 블로그에서도 정보성 유입으로, 정보성 검색에 대한 유입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풍성한 방문자 수가 풍성한 그런 블로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오늘 제가 교육하려고 했던 내용은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글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 어떻게 하면 검색에 잘 뜨는 글, 방문자 수가 많이 올 수 있는 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 글 쓰고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한 2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체험했던 일상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배관조공 단가 올리는 방법. 배관조공 단가라고 해도 나올까요? 일단 제가 배관일을 잠깐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배관조공 단가 올리기라는 글을 잠깐 썼었는데요. 배관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썼었는데 2017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네요. 상위 노출도 돼 있고요. 이런 내용을 잘 안 써요. 이게 저는 일상 블로그라고 쓰고 생각하고 썼는데 들어갔습니다. 내용 별거 없죠. 이미지도 없어요. 이미지도 없고 뭐 상위 노출은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검색할까? 통계를 보겠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7천이고 아직도 매일 2명에서 3명 정도는 배관조공 해볼까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검색을 해보시고 이걸 보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롱테일 키워드네요. 일단은 2017년이면 몇 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났나요? 그렇게 오래도록 써먹는 키워드고요.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이거는 제 거 아까 체류 시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제 거 평균 체류 시간이 좀 많네요. 자랑하고 싶어서 좀 썼고요. 대신에 좀 조회수가 요즘 많이 떨어져서 분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키워드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 같은 날이 있어요. 1월 1일인데요. 최저임금 키워드는 1월 1일이 되면 누구나 검색을 합니다. 모든 인사 담당자가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하시겠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들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에는 모든 블로거들, 많은 블로거들이 최저임금 키워드를 먹으려고 글을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해 7월, 8월에 최저임금 결정될 때 글을 먼저 써놔요. 여기 보면 2020년 7월에 썼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 제 블로그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지는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키워드는 못 먹었어요. 대신에 최저 연봉은 먹은 것 같아요. 최저 연봉은 먹었는데 요 글을 어떻게 썼을까요? 게시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글쓰기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노리는 키워드가 2021년 최저임금 아까 2021년 최저임금이라고 제가 몇 번 썼을까요? 내용에 첫 번째로 쓸 때 일단 제목을 정하셨잖아요. 키워드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제가 뭐라도 걸려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글쓰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슬러시 넣지 마시고 이렇게 갈로 넣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전에 교육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제목을 반복합니다. 왜냐면 키워드가 반복이 돼서 나중에 검색 로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 번 더 반복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썸네일인데요. 이 썸네일의 이미지의 제목을 이 제목과 동일하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 HTML로 되어 있는 이 글의 내용 중에 본문 내용에
이미지 제목이 이 키워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 반복 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썸네일 제목을 글 제목과 동일하게 하시라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요거 썸네일 밑에 출처에다가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똑같은 효과입니다. 똑같은 효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제목, 소제목을 이렇게 중간에 넣는데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반복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쪽에 글 쓸 때 보통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2021년과 최저임금을 쪼개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데, 2021년 여기 있고요. 최저임금이 또 따로따로 있겠죠. 최저임금위원회 할 때 최저임금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제가 넣었는데 동영상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자, 동영상 1분짜리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상위 노출되는 게 좋아서 넣은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본문 내용 캡처해서 동영상 만든 거예요. 제가 무슨 여기다가 목소리를 더빙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위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러한 영상조차도 상위 노출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는 글들도 아까 보여드렸죠.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글도 상위 노출될 수 있다. 그건 카테고리마다 상이하고 키워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그 주제에 맞는 상위 노출 전략을 짜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글쓰기 방식을 뭐 말을 할 때도 본인의 말투가 있을 수가 있고, 글을 쓸 때도 글의 습관이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본인의 뭐 루틴한 글쓰기 방식을 찾아가신다면 글 쓰시는데 블로그 한 개 포스팅 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단축되시고, 저같이 시리즈물을 많이 올리시면 그것도 본인 글을 다작하시는데 블로그 양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두껍게 교육을 했는데요. 내용이 정리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많은 컨텐츠를 전달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알려드리는, 네이버 블로그 속성가해를 해드리는 AMPM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